다육이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끄럽네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시작하는 다육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어디에서 키울 예정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공간을 아껴요. 다육이를 선택할 때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다육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한 달 내로 100개의 다육이가 훌쩍 넘어갈 거예요. 부디 같은 종류의 다육이는 하나씩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보다는 공간을 아껴야 하니까요. 좋아하는 다육이 취향도 달라져요. 유행하는 다육이도 키워보고 싶죠. 그러니 공간을 아끼세요. 나중에는 그 공간을 돈을 주고 다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햇빛이 충분한지 살펴요. 햇빛의 정도에 따라서 구매 이후 예뻐지는 다육이 있고 미워지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햇빛과 통풍이 충분하다면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만약 해가 드는 시간이 4시간 이하라면 선택하는 다육이의 종류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무난한 다육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로, 온슬로우, 로리타, 로라, 벤바디스, 에케문스톤, 미니마, 블루 서프라이즈, 파랑새, 스노우바니, 아이시그린, 후레뉴, 릴리패드, 휴밀리스와 같이 목대가 빨리 생기지 않는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 에케베리아 종류의 다육이들이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창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다육이들은 물을 잘 찾지 않고 목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늦으며 잘 옷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키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재테크를 목적으로 키우신다면 당장 이 채널에서 나가기를 하세요. 제 채널은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다육식물을 키우는 목적으로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나요?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가 무료라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다육식물을 취미로 키우기 위해서 다육이 몇 개를 산 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아마도 제가 이상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를 향해서 저게 무슨 취미생활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도 다육이를 전멸시키지 않고 또 농장을 가고 싶다면 아마도 3개월 후에는 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디서 다육이를 구매해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동네 화원과 가까운 화원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 중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깍지가 바글바글 거리는 그린 샀을 때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그린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떤 다육이를 구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아무 답이나 줘도 되는 바보 같은 질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다육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다육이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 다육이가 예뻐서 좋거나 값이 싸서 좋거나 비싸서 좋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거나 좋아하는 다육이를 구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다육맘은 어떤 다육이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생김새로 구별을 합니다. 동글동글 알사탕같이 붙어있는 것이 너무 좋아. 뭐예요 이거는? 미인입니다. 혹은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초록색이네. 에케베리아 다육이들입니다. 어떤 이런 기준으로 고르게 됩니다. 이런 구매 기준은 취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다육이 물주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요점만 정리해 주세요. 다육식물은 물주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 물 주지 않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없다면 물을 주지 마세요. 그게 다육이를 살리는 법입니다. 농담입니다. 아직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물주기가 어렵다면 분갈이를 마친 다육이와
키우고 있는 다육이로 구분을 하고 분갈이를 마친 다육이는 분갈이 후 7일이 지나서 종이컵 반컵만 화분 주위에 돌려서 주고 다시 일주일 후에 화분 전체에 삥 돌려서 물을 주세요. 그 이후에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세요. 키우고 있던 다육이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쉬운가요?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답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당장 손에서 분무기를 내려놓으세요.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유행하는 다육이와 고가의 다육이. 다육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다육이를 함께 키우면 망한답니다. 농담입니다, 이것도. 다육이도 유행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다육이가 예뻐 보이고 내 이웃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순간 좋아하는 다육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다육이를 사고 싶어질 겁니다. 한동안 창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내가 명품 가방을 산 이유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고가의 창 다육이 구매를 마음에서 접었습니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사고 할부값이 나갈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 수준이 다르다면 고가의 다육이 기준은 모두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처음 다육이를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만약 2019년 7월 28일로 돌아가서 내가 동네 화원에 처음 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다육이를 살까? 저는 안 살 겁니다. 이것도 농담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에게 늘상 하던 질문과 답을 제작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좋아하는 취향의 다육이를 하나씩만 키울 것이고 거리대를 쓸 수 있는 공간만큼만 다육이를 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만약 거리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란다에 햇빛이 비추는 딱 그 공간만큼만 다육이를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육이를 살 때마다 고민을 100번쯤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막 시작하신 분 혹은 다육이를 키워보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다니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과거의 그 화원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목요일 오전 다부댁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저 자신에게 늘상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아마도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베란다 다육 생활이 100% 만족스럽지 않고 후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육이 구매하기, 키우기에 관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